여러분, 혹시 아무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까? 조용히 불안해진 적 없으십니까? 매일 드시는 그 음식, 몸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드시는 양파.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그 양파가 혈관 청소부가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좋은 음식이 나이에 따라 치명적인 흉기로 바뀌는지,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콩팥을 살리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진 분들, 그 공통점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양파가 몸에 좋다는 말, 평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심장에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서도 아무 의심 없이 양파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주 뼈아픈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주 늦은 밤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68살 김영수님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는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일자로 멈춰 있었고 의료진은 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한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영수님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원인은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치사량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약을 드신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약물을 복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님이 드신 것은 딸이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매일 물 대신 마셨던 양파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 하나로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순간,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님은 응급실에 실려오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한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셨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따뜻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막내딸이 고향집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딸은 양손 가득 선물 상자를 들고 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양파가 혈관에 그렇게 좋대요. 매일 챙겨 드시기 힘드실까봐 마시기 편한 걸로 준비했어요. 상자 겉면에는 자색 양파즙, 100% 원액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고맙고 기특해서 차마 한 포도 거절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양파즙은 김영수님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또 한 포. 갈증이 나면 물 대신 양파즙을 뜯어 드셨고 어떤 날은 4포까지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피가 맑아지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김영수님의 몸속에서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본인조차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고 믿었던 양파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양파 그 자체가 아니라 양파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농축되어 몸에 들어갔는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밭에서 갓 캐낸 양파 그 자체는 분명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문제는 양파가 즙,
즉 농축된 형태로 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를 갈아서 끓이고 수분을 날려 액기스만 뽑아내면 양파 한 개에 들어있던 칼륨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농축됩니다. 말 그대로 칼륨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20대, 30대의 콩팥은 이런 고농축 칼륨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콩팥은 다릅니다.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온 칼륨을 처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조용히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김영수님이 느꼈던 입술 주변의 찌릿한 감각,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칼륨 중독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칼륨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위암처럼 아프지도 않고 대장암처럼 피가 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와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장은 더 이상 뛰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김영수님이 그날 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다음날 아침 차가운 침대 위에서 발견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칼륨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양파즙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이보다 더 흔하고 매일 반복되며 콩팥을 서서히 조르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된장과 생양파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된장이 얼마나 몸에 좋은 발효식품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된장은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약해진 콩팥을 가진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 조합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된장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 아주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에서는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며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짠 된장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관 압력이 높아집니다. 콩팥은 넘치는 물을 빼내기 위해 이미 한계 이상으로 혹사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파 속 칼륨까지 들어오면 콩팥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을 뺄 것인가, 독소를 뺄 것인가. 하지만 지친 콩팥은 둘 다 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칼륨은 혈액 속에 남고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72살 이순자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따뜻한 밥에 생양파를 숭덩숭덩 썰어 된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을 가장 건강한 식사라 믿고 계셨습니다. 처음 나타난 신호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떠지지 않고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 며칠 지나자 신발이 답답해졌고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순자님의 콩팥은 물먹은 송처럼 부풀어 있었고 기능을 거의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몇 끼니 반복되던 된장과 생양파였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의 국물 한 숟가락, 된장에 찍은 양파 한 조각.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된장은 안 먹는다고 안심하시겠지만 콩팥을 위협하는 세 번째 적은 오히려 더 달콤하고 더 즐거운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바로 삼겹살과 함께 불판 위에서 구운 양파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불판 위에 양파를 가득 올려 굽습니다. 양파가 고기 기름을 빨아들여서 혈관을 청소해준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기보다 양파를 더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가 고온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겉이 타기 시작하는 순간 양파 속 당분과 고기 단백질이 만나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모세혈관이 가장 빽빽한 장기, 바로 콩팥에 들러붙습니다. 마치 끈적한 엿기름이 배수구를 막아버리듯 콩팥의 미세혈관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62살 박철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회식이 잦은 분이었지만 늘 건강을 생각해서 불판에 양파를 가득 올려 드셨습니다. 기름에 튀겨지듯 익은 달큰한 양파를 고기보다 더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연말 회식이 끝난 뒤 몸이 유난히 무겁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때 박철수님의 콩팥 수치는 1년 전과 전혀 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급격히 나빠진 만성 콩팥병 진단. 그제야 박철수님은 양파가 기름을 분해한다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기 기름과 함께 고온에서 바짝 구워진 양파는 더 이상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을 공격하는 염증 덩어리일 뿐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이 조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범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범인은 많은 분들이 자부심처럼 지켜온 고집입니다. 몸에 좋은 건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 익히면 영양소 다 날아간다.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65살 최미숙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양파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마다 생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고추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양파는 물에 좀 담갔다가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콩팥에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최미숙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물에 담그면 좋은 성분 다 빠져나가요. 익히면 죽이 되는데 그게 무슨 건강이에요. 그분의 건강 철학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그 고집의 대가는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려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피부과를 가도 파스를 붙여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콩팥이 배출하지 못한 칼륨과 인 수치는 위험선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최미숙 님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영양소들은 지친 콩팥에게는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 신경을 자극하고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최미숙 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까운 줄만 알았지 내 몸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60대 이후의 건강법은 20대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무엇을 더 먹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부담 줄 것인가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콩팥을 지킬 것인가. 다행히도 양파를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을 살리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들지도 않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콩팥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양파를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양파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양파를 껍질을 벗긴 뒤 요리에 쓰기 좋게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썰어둔 양파를 찬물에 최소 20분 이상 그냥 담가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콩팥을 괴롭히던 수용성 독소, 칼륨과 인이 물속으로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전체 함량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듭니다. 늙은 콩팥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성분도 다 빠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콩팥에 해로운 것만 빼고 혈관에 좋은 것은 남기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된장, 쌈장, 소금. 이 자리에 천연 발효 식초를 올리십시오. 식초는 단순한 신맛이 아닙니다. 식초 속 유기산은 식후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콩팥 탓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담가 독소를 뺀 양파의 물기를 털어내고 밀폐 용기에 담은 뒤 양파가 잠길 만큼 천연 식초를 부어주십시오. 설탕도 간장도 넣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두면 양파 본연의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 양파 식초 절임을 김치 대신, 된장 대신 한두 조각씩 드셔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망치는 적을 피했고 콩팥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많아 조금 헷갈리셨다면 이 마지막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김영수님을 응급실로 보냈던 고농축 양파즙입니다. 둘째, 이순자님의 콩팥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된장과 생양파의 조합입니다. 셋째, 박철수님의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고기와 함께 고온에서 구운 양파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위험에서 한 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2가지 생명의 습관이 있습니다. 양파를 먹기 전 찬물에 20분 담가 칼륨을 빼는 것, 그리고 소금 대신 천연 식초를 곁들이는 것. 이 2가지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오래 조용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9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우리가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수고에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약속해 주십시오.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 그 다짐을 담아 댓글창에 건강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